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웅진입니다. 오늘은 충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이 뭐라 그랬었죠? 이제 짧은 시간에 힘을 교환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요런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개 똑같은 질량도 같고 모양도 같고요.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같은 높이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시멘트에 떨어지고요. 하나는 스펀지에 떨어져 봅시다. 근데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자유낙하하는 거죠. 자유낙하를 하면은 초속도가 0이고요. 가속도가 중력가속도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데요. 여기 충돌 직전에요. 요때 이제 속력이 있겠죠. 두 개가 같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속도는 얼마죠? 이제 두 가지로 풀 수가 있겠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풀면 어떻게 되죠? 처음 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고 변이가 h고 나중 속도를 모르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3번식입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EGH는 V제곱 0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따라서 V는 루트 EGH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있죠.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둘 다 편하게 쓰십시오.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고 나중 충돌 직전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전부 바뀌고요. 이게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mgh고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구하는데요. 신기하죠? 같죠?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의 매력이죠. 같은 결과인데 다른 관점.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왔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래야 얘를 자연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는 같지만 관점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 충돌한 다음에 정지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정지한다. 충돌해서 정지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쟤는 충격량을 받게 돼요. 충격량을 받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속도만 써놓고요.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 FT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충격력이죠. 충격력이고 여기가 충돌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충돌 시간이 지금 누가 더 길죠? 파란색이 더 길죠?
이거는 스펀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티스라고 쓰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건 시멘트죠. 그래서 TC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냐? 이런 물체가 충돌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가운데 여기 손가락이 닿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닿은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죠?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뭐 아무튼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하지가 않은데, 특히 이렇게 힘이 최대인 순간을 우리는 최대 충격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FC가 되고, 이거는 FS가 됩니다. 그런데 요런 이제 그래프를 분석할 때 요런 밑면적을 한번 구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밑면적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충격량으로서 뭐 이제 이게 뭐 적분으로 원래는 구할 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은 여기서 적분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하면 안 되고 뭔가 이제 다른 걸로 구해야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충격량을 썼잖아요. 이 면적이 충격량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실까요? F 만약에 힘이 일정했다면, 시간 t 동안 충돌하는 동안 힘이 일정했다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요거의 면적은 구할 수 있습니다. 뭐죠? FT죠. 그래서 이게 충격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면적이 따라서 그래프 FT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 I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이거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적분으로 F가 시간에 관한 함수여서 원함수를 주어진 다음에 그거를 시간으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저번 시간에 했던 뭐가 있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즉 충격량, 운동량 정리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죠? 여기 보시죠. 이게 충돌할 때 입장에서 보면 처음 속도고, 이게 나중 속도입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I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데, 나중 운동량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처음 운동량은 속도가 V니까 mV가 되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mV가 바로 충격량인데, 지금 누구죠? 이게 지금 물체 m이 받은 충격량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물체 입장에서는 힘을 충돌하는 순간 이쪽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부호가 플러스라면은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받고요. 그럼 마이너스로 받는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그런데를 써볼까요? 그런데 IM은 FT잖아요. 근데 그 F가 여기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는 것은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스펀지는 힘을 어디로 받았을까요? 이쪽으로 받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작용, 반작용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스펀지가 받은 힘은 시멘트가 받은 힘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렇지만 충돌 시간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곱해요? 충돌 시간을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Fs는 T가 되고 마이너스 FC는 T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얘가 IC가 되고 시멘트라고 쓰지 말고 여기를 M이라고 쓸게요. 여기가 M이 되고 여기는 스펀지가 되고 충격량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거를 지금 언급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울게요. 요런 걸 한번 그려볼까요? I는 FT고 시멘트하고 스펀지가 있죠. 그러면은 충격량은 누가 더 크냐는 거죠. 충격량은 누가 더 크죠? 지금 스펀지나 시멘트나 어떻게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즉, 이 빨간색 면적이나 파란색 면적이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근데 문제가 뭐죠? 충돌 시간이 누가 더 길죠? 스펀지가 깁니다. 짧고요. 근데 얘가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시멘트가 더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멘트가 더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 즉 충격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더 아프다. 더 아픈 거예요. 충돌 시간이 짧으면 더 아픈 겁니다. 더 아픈 겁니다. 충돌 시간이 길면 안 아픈가요? 아니요. 덜 아프다. 이건 아픈 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더 아프고 덜 아프다. 언제? 충돌 시간이 길 때냐 짧을 때냐에 따라서 충격량이 일정하면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총이 있고요. 긴 소총이라고 할까요? 개인 소총이 있죠. 소총은 총열이 길죠. 소총은 총열이 이렇게 길고요. 권총은 굉장히 짧죠. 그러면은 방아쇠를 당기면은 화약에 의해서 힘을 받거든요. 힘을 받는데 소총이 아무래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힘을 받는다고 쳐도 총알이 힘을 받는 시간이 소총이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총의 충격량이 더 많죠. 그럼 소총의 충격량이 더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여기랑 관계가 있잖아요.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누가 더 큰 거예요? 소총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커지고 그래서 얘는 더 멀리 간다. 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충격량에서 힘하고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격기를 쓰는 운동에서는 뭐 충돌 시간을 짧게 해서 상대를 더 아프게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대포나 이런 걸 만들 때는 대포의 포신 이거를 길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충돌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의 종류 재활용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는 이거 이제 예전 같으면 물리2에서 제대로 다루거나 아니면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데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을 보통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충돌할 때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근데 없을 때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고요. 얘가 있습니다. 얘는 언제냐면은 이상기체가 충돌할 때죠. 예. 이상기체 자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우리가 편하게 이제 모형을 간단하게 위해서 도입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비탄성 충돌은 뭐냐면은 대다수의 충돌이에요. 그럼 뭐야?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는 대다수 충돌은 전부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충돌 후 합체가 되는 거죠. 달려가다가 엎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달려가다가 네, 한 물체가 되는 거. 아니면 나무 토막에 총알이 박혀서 같이 움직인다던가. 이런 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서 이걸 해볼까요?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살펴본다면은 얘만 되고 얘네는 전부 안 돼요.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은 다 되겠죠. 그럼 운동량 보존은 어떻게 되냐? 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많이 다룰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것도 나와서 충돌로 합체돼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충돌의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충돌에 관련된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예제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